자, 그럼 우리 이제 12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y는 x-1을 위해 점 P에서 곡선 y는 x3승에 그은 두 접선이 직교할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문제 그냥 보면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쨌건 우리가 이 y는 x제곱 위에 접선의 방정식은 정해져 있어. 그걸 우리가 임의의 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다시 말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나중에 이제 디테일을 더하면 달라지겠지만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이나 동일한 방정식의 모습을 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요 점의 좌표를 t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얘는 y는 x제곱 위에 점이니까 t제곱이 되고요. 어쨌건 이 직선이나 이 직선이나 요 값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울기는 2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y'은 2x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위에, 즉 곡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을 대변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걔는 기울기가 2t면서 t, t제곱을 지나는 y는 2t에 x-t 플러스 t제곱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정리하면 y는 2tx에 마이너스 t제곱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낸 방정식은 이 위에 모든 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대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이 어쨌건 디테일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 조건을 만족해요입니다. 그러면 y는 x-1 위에 점을 하나 잡을 건데 이 점을 a,a-1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접선이 요 점을 지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점을 지나니까 우리가 y좌표에 a-1, x좌표에 a를 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t제곱에 넘어갔죠? 플러스 1 빼기 2t에 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at에 a-1은 0이라는 식을 구할 수 있는데 얘는 t의 2차 방정식이죠. 그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해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잡게 되면 요 점이 알파가 되는 거고요. 요 점이 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접선이 직교한다는 거죠. 두 접선이 직교한다는 건 점 x는 알파를 지나는 어떻게 돼요? 2알파. 왜냐면 요건 y''이 2x니까. 그 다음에 베타를 지나는 점의 기울기 2베타. 즉 4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고 알파 베타는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알파 베타는 뭐였냐? 아까 얘기했지만 t의 2차 방정식에 해에 해당됐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 다시 말해서 a분의 c에 해당되는 a-1이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a는요, 4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점 P의 좌표를 구하라는 건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4분의 3과 4분의 3에서 1을 뺀 마이너스 4분의 1이 문제에서 요구한 점 P의 좌표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직선 위에 점부터 이 식을 뽑아내서 생각하면 어렵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선생님이 항상 곡선이 주어졌을 때 1차적으로 뭐를 계속 강조했냐면 임의의 점의 접선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접선을 만들면 손쉽게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우리 이제 1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포물선 y는 x제곱 더하기 3x가 x축과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이 포물선 위의 점 p, a, b는 점 E에서 포물선 b의 정점 P 1,4까지 움직일 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입니다. A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쉬워요. 왜 쉽냐?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그려볼게. 요 식을
해를 구하면 0과 마이너스 3이죠. 포물선이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야. X축과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는 점을 A라고 하자고 했어요. 이거 A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포물선 위에 점 P에 A, B는 요 포물선 위에 정점에서 B 1,4 여기를 B라고 할게 1,4까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이 움직입니다. 요 얘기죠. 요 구간에서 점이 움직여요. 요 점에 어딘가에 P가 있어요. 요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문제를 한번 봐봐.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A의 좌표가 정해져 있네요. 문제를 봤더니 B의 좌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삼각형 넓이를 이루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밑변의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즉 밑변이 고정되어져 있죠. 그럼 넓이의 최대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바로 높이의 최대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높이를 구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하파트에서 뭘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냐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높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평행한 두 직선에서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항상 같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높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수학 하루 끌고 오면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부분에서 설명했는데 원이 있고 원의 외부에 정직선이 있을 때 원위의 점 중에 정직선까지 거리가 제일 먼 점을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요 직선을 평행하게 움직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 만나는 요 접점에서 거리, 다시 말해서 높이가 최소가 되고 얘가 계속 뒤로 평행하게 움직여서 어떻게 돼요? 또 접할 때 거리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로 요 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 점 P를 보는 게 아니라 요 변에 대해서 평행하게 쭉 움직이는 거죠. 어디까지? 요 포물선 부분에 닿을 때까지. 그러면 접하는 요 지점이 바로 높이 최대가 되는 점이다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하의 내용까지를 좀 기억해 보시면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둘이 평행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기울기를 당연히 구하셔야겠죠. 그럼 AB의 기울기를 보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이잖아. X가 4만큼 커질 때 Y도 4만큼 커졌으니까 요 노랑 적선의 기울기는 1이죠. 그러면 요 점은 뭐냐 결국에 높이 최대가 되게 하는 점 P는 포물선 위의 점 중에서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점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얘를 미분할게요. 그럼 2x 더하기 3이 몇 되게 하는 점? 1 되게 하는 바로 x,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이 바로 높이 최대가 되게 하는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점이고 x좌표가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1을 y에 대입하면은 1 빼기 3이 돼서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AB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굉장히 강조했었죠. 극대 극소 부분에서 원래 나오는 거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죠. 자, 요렇게 접선을 만들 때 변곡점이 존재하면서 극 값이 서로 같은 거리에 위치하고 요 거리까지 같죠. 그래서 길이의 비가 1대2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줘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변곡점이 있고 접점으로부터 어떻게 요 교점까지의 거리가 역시 2대1 또는 이렇게 그으면 뭐 1대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수업 중에 충분히 증명도 하고 설명도 해드렸으니까 그걸로 이제 요거에 대한 풀이는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또 재밌어요. 함수 fx가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x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를 한번 쭉 보면 결국에 y절편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요. 어떻게 이 위에 점 t, ft를 상정한 다음에 뭐합니까? 접선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y절편 구하라는 건데 결국에 똑같아요. 이렇게 수선 놓고 이렇게 수선 넣을 거고
요건 t가 되는 거고요. 얘는 기울기가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1인데 여기에 뭐예요? t를 곱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t 3승 2at제곱 더하기 t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쪽에 t를 대입할 값인 t 3승 플러스 at제곱 플러스 t가 있기 때문에 둘의 차에 해당되는 얘가 결국에 마이너스 2t 3승에 마이너스 at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게 좀 p의 y절편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점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t가 음의 값을 갖게 된다면 얘는 정확하게 이쪽에서 이렇게 접선을 형성할 것이고 얘는 요 자체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t 3승 마이너스 at 제곱이 바로 거리가 되는 거고요. 요 아래쪽에 형성되면 여기에 음의 값을 곱한 2t 3승 마이너스 at 제곱이 거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 함수는 결국에 양음의 구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대값으로서 거리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t 3승에 마이너스 at 제곱에 어떻게 해요? 뭐 gt 함수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실수의 정구간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미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을 띄워놓고 보면 요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이죠? 요 절대값을 띄워놓고 보면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으면 2t에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그리게 되면 어쨌건 0,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감소했다가 올라오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얘를 접어 올리게 되면 반드시 이쪽 부분에서 첨점이 발생하게 되겠죠. 첨점이 발생한다는 건 실수의 정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문제는 GT가 실수의 정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중근은 확실한데 이 뒤쪽의 근의 정체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바로 또 변곡점을 떠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실수의 정구간에서 연속하려면 삼중근의 구조를 갖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되죠? y는 x3승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게 뚫접이 되면서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요 점에서 얘를 들어 올려도 어떻게 돼요? 얘가 정확하게 내려왔다 0 되고 우미분계수도 0 되면서 실수의 정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삼중근을 갖는 구조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a가 0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변곡점을 대입한 값이 x축 위에 존재해요.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또 역시 y절편 관련된 수식의 처리를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y절편 구하는 거 왜 그렇게 수업 중에 강조했는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6번 문제 한번 풀 건데, 자, 요 문제도 재밌어요. 답지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더라고. 자, 일단 주어진 정보의 식을 한번 쭉 나열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9인 두 직선을 LM이라고 합니다. 곡선 y는 fx에 접하고 x축의 수직인, y축의 수직인 두 직선과 직선 LM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음미해 보면 봐봐. 기본 정보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식을 한번 보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 3x로 묶으면 x-2가 0이 될 거니까 얘는 0과 2에서 어떻게 해요? 극대값을 갖습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0을 대입하면 몇이에요? 얘는 0,2죠? 그죠? 2를 대입하면 몇이에요? 10에서 12를 빼니까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울기가 9인 친구를 한번 봅시다. 그럼 기울기 9를 이렇게 놓으면,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x가 어떻게 돼요? 바로 3과 마이너스 1에서 기울기가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x는 3과 마이너스 1에서 9인 점들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가 이렇게 기울기가 9이네요. 그죠? 근데 이 식을 한번 가만히 음미해봐. 결국에 지금 보면 자, 이렇게 9인 친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인 두 직선과 직선 LM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구한 게 뭐냐면 요 점의 좌표가 3,2고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을 다 구했죠. 근데 보면 여기 극대값, 극소값이 다 같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은 요 점을 지나게끔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일단 잘 그려야 돼. 넓이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는데 결국에 얘가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인 거야. 따져보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높이를 한번 구해보면 높이는 쉬워요. 왜 쉽냐?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잖아. Y좌표가. 요 점의 좌표가 2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Y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요 길이가 높이가 되는데 결국에 위의 좌표에서 아래 좌표를 빼면 높이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이가 4잖아.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요? 얘가 높이고 4구나. 높이가 4구나. 이렇게 구했어.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밑변만 구하면 되는데 밑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진짜 쉽게 설명해 줘 볼게요. 자, 잘 봐.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3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몇이냐면 4야, 4. 그지? 3에서 빼기 1하면 되니까. 그러면 밑변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 요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요만큼을 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뭐야? 직각삼각형이네. 헐. 요 길이를 A라고 내가 놓을게.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9라고 줬어. 그럼 얘랑 이게 T라고 하자. T. 구별하려고 T. 그럼 요 길이 T에다가 9를 곱한 9T가 몇이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잖아. T는 몇이야? 9분의 4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 4, 36에서 4를 빼니까 9분의 32가 되는 거예요. 문제 끝났어요. 밑변을 높이만큼 쌓았습니다. 그럼 9분의 32에다가 5하면 4를 곱하면 9분의 128 이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굉장히 손쉽게 풀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답지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답지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 부분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 곡선의 접선과 미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최고의 미덕은 x의 증가량이 주어졌을 때 y를 x의 증가량 곱하기 기울기로 나타낸다는 사실이야. 이걸 여기서도 또 적용해서 문제를 손쉽게 풀었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본 문제 16번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우리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뭐 딱히 뭐는 아니야. 선생님이 요거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평균값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줬죠. 무슨 얘기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할 거냐면 평균 속력 100km로 달릴 거예요. 그러면 평균 속력 100km/h로 달린다는 거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100km로 계속 일정하게 갈 수 없으니까 이 구간에서 0부터 시작해서 100보다 큰 쪽까지 숫자 값이 갈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100이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여기 얘기하는 게 다 지금 그거야. 이거 봐봐.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럼 0, 3에 되면 여기 어떻게 되면 순간 변화율이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봐봐. 평균은 100km로 정해지지만 순간은 0km/h부터 100은 당연히 포함하고 막 120까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의 레인지 안에 들어오지. 범위 안에 들어오지.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왜냐면 얘 지금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의 집합을 S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봐봐. 닫힌 구간 0, 3이 있어요. 닫힌 구간 0, 3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봐봐. 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구해봅시다. f'x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그럼 대칭 축이 1이네요. 이차 함수에서는 축이 1이니까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겠죠. 그럼 1 빼기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로부터 먼 거는 3이죠? 그럼 3을 넣은 x는 3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9 빼기 6이니까 3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닫힌 구간 0, 3에서 순간 변화율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어떻게 돼요? 순간 변화율은 3까지다. 근데 순간 변화율의 범위 안에 무조건 평균 변화율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얘가 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구별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S 1번 보면 어떻게 돼? 1번 보면 마이너스 1, 3이니까 요건 성립하겠죠. 같아지는 거. 두 번째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3 부분이 안 들어가니까 안 되겠죠? 그죠? 얘는 역시 1까지니까 3 부분이 안 들어가니까 안 되고요. 얘도 3이 되니까 안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요 구간의 바깥쪽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함을 잘 얘기한 건 1번밖에 없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4단원 곡선의 접선과 미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3단원 함수의 미분처럼 주요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곡선의 접선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계속 강조하지만 y절편을 구하는 심플한 방식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들이 계속 변형적으로 나왔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선생님처럼 풀려고 여러분들 노력해 보시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준 기술 반드시 익힐 것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즐겁게 수업할 것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 again.